안녕하세요. 장마감 직후 30분 만에 찾아오는 실시간 맞춤형 종목 상담 프로그램 주식해결사의 이주호.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맞춤형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드릴 겁니다. 네, 지난 주말 혹시 U20 월드컵 보셨나요? 봐야죠. 예. 그거 안 보면 간첩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우승을 바라고 기대를 보고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품고서 우리 선수들이 준우승에 이러한 쾌거를 이뤄낸 것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이러한 기대감 품고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대에 못 미치는 내 종목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저희 주식 해결사가 투자의 도움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근데 그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4조 원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안 이루어졌던 것은 대부분 이제 FOMC에 대한 그 관망 심리 때문일 텐데 어쨌든 대형주를 들고 계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대형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 주식 투자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큰 기업이 망하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갔는데 망하진 않겠죠. 근데 손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저희한테 바로 문자와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와 주보람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이재모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앵커님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 시장 지수만 놓고 볼 때는 그냥 약보합 수준에서 양시장, 코스닥, 코스피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만 놓고 볼 때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좀 없습니다. 앞서서 거래량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정도로만 보고 있지 일정 정도의 어떤 종목들을 매수한다든지 또 일정 정도 금액 종목들을 급격하게 매도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번 주 수요일이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아마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목요일 시장 영향을 줄 건데 이 미국의 6월달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성명서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냥 기다리는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내려온다든지 또 반대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번 주 주 초반 중반까지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으로 일단은 오늘 특징이라면은 일단 드디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다시 따로 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기관은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오늘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6월 들어 그래도 같은 방향성을 좀 나타내 주었거든요. 비교적 6월 달이 초반에 상승장을 좀 펼쳐졌었고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약간의 조정 장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야 될지 종목별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 관망 흐름이 조금 짙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흐름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지수는 0.43% 내려갔습니다만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차, 수소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수소차 종목군들이 매우 강하게 오늘 시장 이슈 대비했을 때는 반응을 좀 했다라고 보이고요. 역시나 종목별로도 보면은 공시가 나왔거나 보고서가 나왔거나 이러한 종목별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이 매우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오늘 증시가
쉽게 말하면 별 볼일 없다 보니까 섹터별 종목별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 이게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루다라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가 눈치 보기 관망 심리가 짙은 가운데에서도 종목들 급등세는 화려하게 펼쳐지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맞춤별 솔루션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죠. 주보람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오늘 사실 가장 두드러졌던 섹터는 역시 시황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수소차 섹터가 좀 가장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테마에 좀 더 편승을 하는 그런 수급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차 같은 경우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컨퍼런스가 열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일단 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이러한 국가들이 같이 참여한 그런 컨퍼런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정책 이반자가 같이 참여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주면서 추후에 좀 더 수소차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난 이제 15일에 일본에서 열렸던 G20 에너지 환경장관 회의 오찬에서 뭐 현대차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수소차인 넥소를 좀 소개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수소차 섹터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수자원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뭐 수돗물이 좀 붉게 나온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전일 인천 서구 쪽에서 피해 대책과 관련된 회의들이 열렸고, 여기에 대해서 인천 서구 구청장이 와서 해명을 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책을 좀 마련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소식으로 이제 뭐 수자원 양적, 질적 개선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내려와주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었습니다. 약간 좀 테마틱한 흐름이었다. 단기적인 이슈에 좀 반응을 했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오롱 그룹주의 흐름이 좀 상당히 많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보사 이슈가 좀 지나가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 코오롱 그룹 회장이 출국 금지 명령을 좀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오롱 그룹주가 다시 한번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보사 치료제가 아무래도 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좀 숨겼다, 조사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그룹주들이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9일 이전에 상장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좀 급락세를 보였고, 코오롱 역시도 좀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방과 쿠첸 관련주 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방이 이제 14일 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장 마감 이후에 주식 교환을 통해서 자진 상패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첸의 주주가 부방의 주식을 좀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장 마감 후에 주식 교환을 통해서 부방이 완전 자회사가 된다, 쿠첸이 이제 부방이 완전 자회사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좀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자진 상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따로 뭐 매수를 해주겠다, 쿠첸이 매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수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방이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쿠첸 역시도 좀 급등세를 기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이제 흡수합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HLB 같은 경우가 자회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분 구조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약점을 좀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회사로 완전히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배 구조가 크게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자회사 쪽에서 그동안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혹은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더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더 강한 지배 구조를 통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상당히 주가 흐름이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오늘 특징주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마감 상황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업종과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몇몇 분들께서 좀 시작부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전화도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전화와 문자를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지금부터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해결사,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